이 말이 다하님한테 좀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제일 조금 힘든 거는 그 이제 환자들하고 사이에서 그 막무가내 그 어르신들과 저와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좀 되게 계속 괴로운데 그 어르신들은 논리도 없고 앞뒤가 없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안 먹힌단 말이죠. 그 억지를 쓰시고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되게 강하게 얘기하게 되고 그럼 돌아서서 아, 나 왜 인성이 있다구냐 뭐 혼자 자책하고 아, 좀 더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잘 했었어야 되는데 라든지 뭐 어떨 때는 이 어르신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그게 온갖 것들이 마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또 계속 자책하고 그래서 요즘 제가 그게 좀 제일 요즘 이제 힘든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기차를 탔는데 저는 이게 갱년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창가에 앉거든요. 답답해서. 그래서 기차를 일찍 예매를 해서 기차를 딱 탔는데 제 자리에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사이좋게 앉아 계신 거예요. 아, 내가 또 기차를 잘못 끊었구나. 그래서 풀어봤는데 제 자리야.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제 눈치를 보더니 너무나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서 아유, 내 자리가 요 옆자리인데 할아버지가 통로에 거기 앉아 가라는 거예요. 두 분은 같이 앉고 싶다 이거지. 근데 그 순간에 사실 별게 아닌데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당연하지? 어떻게 당연히 이미 앉으시고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어른들한테 일어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지만 표정은 못 숨기니까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표정으로 통로에 앉았단 말이죠. 앉아서 한 5분 정도 딱 지났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 이제 그 또 자책과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거 하나 그냥 아, 예, 괜찮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저 할머니는 내 자리에 나는 잠깐 아니면 싫은데 뭐 이런 마음들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가 없구나. 그냥 어떨 때는 되게 친절하니까 만약에 이 어르신들이 제가 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우리 엄마 아버지였거나 이러면 제가 아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병원에서 일할 때도 어떨 때는 되게 저도 싹싹하고 저 좋아하는 할머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싹싹하고 어떨 때는 이제 제가 힘들거나 뭐가 받치면 이제 같은 상황에도 표정이 안 좋고 왔다 갔다 한다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아 없구나. 이럴 때는 그냥 이런 나, 이럴 때는 이런 나지. 항상 그러니까 어떤 친절한 간호사 아니면 뭐 친절한 어떤 뭐 아줌마, 엄마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그 제가 법회 안 하고 그냥 갈라 그래요. 큰 깨달음 하나 얻어서 제가 연연님하고 역사 없었으면 돌아가도 될 뻔했는데 기차비를 건졌구나. 이제 저기 다와님이도 이제 계속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원장님이 본문에서 그러셨잖아요. 진짜 실의 경험에 있으면 기쁨이 동반되고 정말 아 이게 실상의 경험이라는 게 온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사님. 저는 한 번도 아 이거구나 이게 없었는데 거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저도 다한님처럼 그럼 그걸 어떻게 경험하지? 어떻게 내가 노력해야지 그거를 이렇게 확연하게 알 수 있지? 그 뭐 실수행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실수행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안 왔어. 안 와. 그래서 뭘 하지? 그래서 제가 다은님이 아까 뭐 현미경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거사님이 말씀하신 그 어디서 들은 거나 뭐 읽은 경험이 아니고 순전히 이제 저의 경험으로서 오늘 이 기차 안에서의 경험이 이런 경험이 저의 이게 그 무아나 무상의 이런 경험들이 반복됨으로써 이런 자각이 반복됨으로써 그거에 확연해지는 게 아닐까 오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은님한테 도움이 되셨을까? 아, 예, 저도 도움이 예. 되죠. 아 그래요? 근데 예. 이제 저는 거사님하고 이렇게 언쟁을 할 때가 제일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목적은 언쟁을 하더라도
이건 언쟁일 뿐이고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어떤 감정이 안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내가 이게 올라와. 깨지면서 올라와. 내가 그러면 항상 결국은 깨져. 이게 아직은 내가 있구나. 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좀 좋은 경험했다. 저는 이제 아직도 내가 있어. 이게 좀 더 분발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엄청 좋은 제자리. 내가 있어. 내가 있어. 그랬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출근을 하면 뭐 다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 한 두세 달 사이에 제가 요즘 찰랑찰랑 이렇게 차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오늘 기차 안에서 어쨌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예, 조금 나아졌을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좋아요, 좋아요. 자, 어쨌든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의 자유가 그게 삶의 자유라 그런 거죠. 언제 또 그런 상황이 될지, 또 다른 모습의 또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게 끝이 없는 것 같다니까요. 이거 정도 됐나? 또 생기고 네. 또 생기고 그래요, 바로 죽기 그죠. 전에 이거 죽기 전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끝이 없을까? 자, 봐요. 왜 끝이 없는가? 다원님이 화가 나서 뿔이 나서 그냥 중도에 박 차고 나갈까 봐서 좀 그렇긴 한데. 표정이 없으면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다원님이 그랬어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 언쟁 아니면은 이런 이 감정의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자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경험에서는 사실 그런 자각이 있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왜 그랬지? 이제 그때의 자각은 아주 크게 느껴지는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괴로웠을 때 해결되면은 마치 아주 홀가분해지고 막 큰 어떻게 좋아진 것 같은데 사실 그래봤자 제가 설사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설사 때문에 조금도 앉아있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냥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설사가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야? 그냥 설사 없음이야 그냥. 응? 평상시에 설사 없었는데 막 그렇게 홀가분하고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 근데 경험이야 똑같은 경험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진짜 도대체 우리가 가령 큰 깨달음이니 큰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런데 왜 끝없이 되는가? 다와님이 이렇게 했어요. 아직도 나가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계속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가 있다라고는 그게 새로운 규정이 돼서 끝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그런 인연 현상이었을 뿐이야. 조건, 연기 현상이었을 뿐이야. 단지 그것을 순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또는 우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순간적인 규정으로 인해서 불편했을 뿐이야.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냥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또 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런 현상이야. 응?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순간 어떤 조건,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때 아직도 내가 있어요. 이 순간 생각으로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 규정 때문에 또 불확실해지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 그랬던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그러함 또한 내적 이때 뭐 착각이 있든 없든 무지가 있든 없든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스스로 점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내가 있었다고. 그럼 그 순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돌아가미 타버리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 순간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 또한 그냥 알아질 뿐인 거고 그 생각 또한 규정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요게 작돼서 그 생각에 그냥 생각일 뿐인,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인 그 내용대로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끝없이 되지가 않아요. 끝없다는 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맨날 수행이 왜 끝없이 자각이 된 것 같은데 또 그렇고 왜 또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붙잡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법상을 붙잡는다든가 또는 그때 내가 그랬었네 라고 하는 순간 또 그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대로였다라고 하는 요 착각 때문에 자각이 있는데 또 상화되고 관념화되고 또 자각이 있고 또 관념화되고 끝없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때 관념이 없으면은 그럼 다시 관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때 상이 됨으로 해서 끝없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때 그 순간이 생각이에요. 그럼 그 생각으로 앞의 경험을 규정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다는 규정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규정으로 인해서 다음에 또 규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끝없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은하수님. 근데 고사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혼자서 이렇게 이런 온갖 마음들이 그 일어나고 뭐 부딪히는 그 순간은 어쨌든 그게 괴로움으로 왔던 거고 나가 있으니까 그게 그 순간에 고사님이 지금 생각해서 그 나가 어디로 왔어요, 그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란 것이 착각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나라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부대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걸 지금 생각해도 아까 그게 그렇게 부대꼈던 건 그 순간에 나가 있다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다는 것은 착각이었죠. 그러니까 그 경험 그 순간에 나라는 착각이 없어야 이제 이게 악순환이 이제 끊어진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봐요. 아니 착각이 일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 착각이 일어난 걸.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아까 그때가 착각이었네? 라고 하면 자각이죠, 그냥. 자각이에요. 착각이었네 하면 자각인데, 그때 착각이었네가 아니라, 그때 내가 있었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럼 또 끝없이 악순. 아니요. 자, 스스로의 경험을 봐요. 스스로 그것이 규정인지, 아니면 그냥 일어난 자각인지 자각일 수도 있고 규정일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순간 내가 있었구나. 즉 내가 있었다는 말은 그 순간 나라는 착각 상태였구나 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랬구나라고 하면 이 순간 자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멀었어요 하는 순간 그건 자각이 아니라 규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네요. 그럼. 어떻게 그 봐요? 말씀이랑 같이 봐야지. 그러면 뭐 반성이 한 개도 뭐 반성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게 자각이 반성이라는 것은 자각을 반성이라 그러는 거지. 그 반성한다 하면은 그게 바로 규정이고 생각이 착각이죠. 반성을 한다 그러면 벌써 반성하는 내가 있다는 말이잖아. 내가 그래 있다 하는데 아이고 말꼬리 물어서 자, 봐요. 그러니까 말꼬리 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 상태를 점검해 봐요. 이 말 말고 그래 스스로 경험 경험이 상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 하를 이제 지나고 보면 안 내도 될 하도 있고 내야 될 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이 되면은 화가 확실히 많이 안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험이 그런 식으로 쌓여가니까는 내가 있었구나 이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게 규정이라고 해버리고 저 우보사가 왜 규정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나스님한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경험 상태는 두 가지일 수가 있다. 하나는 자각일 수도 있고 하나는 새로운 규정일 수도 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뉘앙스가
맥락에서 드러난 게 예. 자각의 표현이 아니라 그래도 이 보살의 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보고서가 뭐 은하수님을 꿰뚫어 보고 있나? 그게 아니라 제 말의 흘러가는 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그렇게 돼요. 이런 규정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순간 어떤 상황이 되니까 또 착각이 일어나고 또 착각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착각에서 뿌린 건데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자각이고 그 순간 그렇게 됐을 때의 자각이에요. 그런 고사님 제가 봤을 때 제 상태는 그 착각이었네 되게 자명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있어서 이거는 착각이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명하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이 알고는 있지만 그냥 생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직 부족해요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가 규정이기 때문에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래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 상태가 아직 이게 또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보고사가 그러죠. 우보고사는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근데 동네 사람한테는 인사도 잘하고 사과도 잘하고 미안하다도 잘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누구보다도 조금만 다른 사람이 불편해도 금방 미안합니다. 먼저 그래요.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요. 수행자한테는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절대 미안하다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는 사람을 곱씹지도 않아요. 되돌아보지도 않아요. 뭐 어제 내가 잘했니 못했니, 어제 그때 뭐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어제 뭐 착각이 있었니 없었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게 내일이니 아니었니, 뭐 내가 어쩌니 어쩌니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은하수님이 이제 고정된 나가 없다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오늘 기차관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뭐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고 친절한 나도 있고 뭐 불친절한 나도 있고 고정된 나가 없다는 거는 자각이잖아요. 그래요, 자각이죠. 자각이죠. 그 자각을 했는데 그 뒤에가 왜? 네. 그러니까 문제는 자각한 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자각한 나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는 착각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결국 그람이 다 결국에는 나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만약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그러겠지. 그 뭐 있는 나가 매 순간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럼 나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지 나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아니 그 되게 헷갈렸어요. 금방 자각했는데 막 이게 뭔 말이지? 저는 어떤 부분에 좀 해결이 마음이 편했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그 계속 부딪히는 어떤 그러니까 그치. 어른들한테 인상 쓰고 돌아서서 자책하고 어떨 때는 내가 못 참겠어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또 어른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거에 되게 요즘 힘이 들었는데 그게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는 반응일 뿐이지. 근데 그게 힘듦의 이면을 봤을 때 저는 어떤 사람, 간호사 되고 싶은 상이 있었다는 말이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저기 싹싹한, 저를 송림서라고 부르는데, 할머니가. 뭐, 어떤 간호사, 거기 키 큰 간호사 되게 어떻더라. 물론 대놓고 뭐 그런 칭찬을 바란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런데 현실과 저의 인격과 어떤 것들이 안에서 계속 이게 잘 안 되면서 자책하거나 이제 원망하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 그냥 이거는 그때 그냥 일어나는 그때 내가 기분이 좋거나 뭐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그냥 요렇게도 놨다가 저렇게도 놨다가 이러는 것 뿐이구나. 이게 컸던 거죠. 오늘 사실 그래, 제가 그래. 얻은 거는. 그거는 엄청나게 큰 자각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까 왜냐하면은, 아, 그랬나? 왜냐면, 뒤에 그래요? 나오는 아, 말들이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말들 돌아갔으면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았을 텐데. 아 맞네요, 원장님. 아니 그 너무 헷갈렸던 거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뭔 말인가 아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정말 그렇다고 그게 한다면은, 컸던 거죠. 저는. 정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고정된 내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내 생태가 그래요.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응? 반쪽이네요. 반쪽이네. 그러니까 안 돌아가기 잘했어요. 아. 마치 그거랑 비슷한 얘기.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도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 그래요. 맞아요. 집에 돌아가고 싶으면 얻었으니까 오이 간직해서 그걸 해결하고 싶었는데 아 나 해결했구나. 그래서 돌아갈까? 이렇게 아이고 안 가도 얻었으니까. 그게 이제 얻은 바가 되면은 그러면 얻는 나가 있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게 이 자각으로 해서 없는 나를 다시 만든 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치 아니 자각이 분명히 있는데 또 때문에 또 그렇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도 착각이다라고 이렇게 자각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순간은 규정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조건만 되면 또 이런 규정이 일어나가지고 불편하다 이렇게 돼지고 또 어떨 때는 또 자각이 일어나면은 또 야 이게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끝없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자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자각이 다시 관념화되지 않으면은 끝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자각이 다시 관념화가 되기 때문에 끝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각이 딱 되면은 보따리 싸야지 이제 가야지. 다음 달에 말씀드릴게요. 먹고 살아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깨달았나 이렇게 되는 순간 다시 관념화 돼가지고 도라미 타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